뭐야, 이러면 그랜저를 왜 사? 람보르기니 세단이잖아. 이 정도면 가격이 시정 트랙스 가격이라고? 나도 사?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오늘 놀라운 차가 공개됐습니다. 처음 보는 차죠? 이 앞부분을 보면 람보르기니에서 우루스 기반의 세단을 내놨나 싶은 느낌. 진짜 공격적인데 일반 모델은 이렇고 2.5L 터보로 290마력 넘게 내는 N9 이렇게 생겼고, 어쩐지 튜닝카 같은 느낌도 물씬 풍겨지기도 하는데 놀랍게도 이 차가 소나타라고 합니다. 소나타라고 하면 기존에는 렌터카로도 나와서 렌터카는 2,200만원 뭐 이런 정도에서 시작하던 차거든요. 시작가를 보면 장안의 화제 신형 트랙스 가격이잖아요. 물론 이거 일반인이 자가용으로 살려면 2,500만원대라고는 합니다만, 어우, 야, 이 정도 가격의 차가 이 정도 디자인, 이거 말이 되나? 네, 신형 소나타 어떤 차로 나왔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지난번에 코나 말씀드리면서 이 차는 전기차를 먼저 디자인하고 하이브리드 가솔린도 다 전기차 스타일로 만들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번 소나타는 디자이너가 말씀하시기로는 고성능 버전인 N9을 기반으로 만들고 나머지를 디자인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가 훨씬 더 스포티해 보이고 기존 중형 세단 이미지는 많이 사라졌다, 스포츠 세단의 느낌이 물씬 난다, 이런 말씀하시는데요. 말도 안 된다고? 아니, 람보르기니 우루스 디자인이 이렇잖아요. 이 차 앞모양은 이렇죠. 느낌 있죠? 없어? 약간 그런 거 있어요. 보닛에 엣지를 이렇게 쭉 잡아서 요게 범퍼 끝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는 라인, 요런 라인, 요거 있는데 아닌가? 어쨌든 요 디자인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범퍼 바뀌었죠. 팬더도 다릅니다. 보닛도 달라. 페이스리프트에서는 보닛 바꾸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이걸 보면 현대가 소나타 디자인에 정말 목숨 걸었구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전에 소나타 디자인은 좋아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셨겠지만 눈빛이 너무 슬프다, 맥이 수염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놀렸죠. 근데 이제는 이 차를 누가 맥이라고 하겠어? 이거 맥이라고 할 사람은 없고요. 약간 건담을 닮았다? 이런 얘기 나올 것 같아요. 전면에 일자 램프도 인상적이죠. 그랜저, 코나처럼 이렇게 중간에 끊김없는 심리스 호라이즌이라고 한 줄로 쭉 이어진 이 램프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 가장자리에 보면 디테일이 있습니다. 램프 아래쪽이 이렇게 깎여서 막연히 일자가 아니라 그걸 조금 엣지를 더 줬는데, 야, 요거 신의 한 수인 것 같아요. 요게 하나 있음으로 해서 보닛에 있는 날카로운 엣지도 더 살리고 가장자리를 살짝 더 낮춘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이게 평평해 보이는 이미지가 아니라 엣지 있는 디자인으로 보이게끔 만들어 놨네요. 그래서 이 차의 이름도 소나타 디 엣지인가봐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야, 그랜저 코나에서 봤을 때 그 이미지는 그거 좀 요런 느낌이었는데 소나타의 일자 램프는 너무나 잘 어울린다, 와, 이제 완성됐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헤드램프도 기존에는 그랜저나 스타리아 이런 거 그냥 네모난 식으로 그냥 턱 붙인 느낌이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에어덕트 형태를 잘 형상화해서 헤드램프가 에어덕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디자인을 잘 해놓고 있네요. 그리고 그랜저를 보면서 우리가 스타리아를 그랜저로 그대로 이어온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이 소나타는 스타리아 느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랜저는 스타렌저 뭐 이렇게 놀렸었는데 이거는 완전히 다른 느낌으로 잘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을 보면요, 번호판 아래쪽으로는 망사 그릴이 있고요. N9하고 일반 모델이 많이 달라요. N9은 구멍이 좀 촘촘한 이런 망사 느낌이고, 일반 모델은 약간 듬성듬성한 그런 느낌으로 디자인됐는데 나름대로 둘 다 괜찮습니다. 어떤 분들은 N9을 좋아할 것 같고 어떤 분들은 일반 버전을 좋아할 것 같은데, 일반 버전이 꾸밈이 너무 많거든요. 너무 많아서 N9을 선택하고자 하는 분들 계실 것 같고, 난 일반 버전이 좋아 보이는데 색깔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자동차의 앞모습을 볼 때 앞모습을 뭔가 인간의 얼굴에 대입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의인화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기존 소나타는 그 의인화를 완전히 깨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걸 사람 얼굴로 보지 마라,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했는데, 그래도 사람이라는 게 사람에 대입시키고자 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헤드램프는 어쨌든 사람 눈처럼 보여. 그런 느낌이 이제는 완전히 사라졌네요. 그리고 기존에는 사람 눈처럼 보니까 약간 우울하게 보였는데 그런 것들 완전히 없애고 이젠 단단하고 좀 잘 달리는 자동차, 기존 소나타하고는 전혀 다른 이미지로 잘 만들어냈습니다. 현대차가 말하는 이 정도 해야지 풀체인지급 부분 변경이라고 하는 거지? 라고 하는 식으로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부분 변경이다 보니까 한계도 있는데요. 측면으로 넘어가 보면요, 아, 이게 역시 부분 변경이니까 한계가 있구나 라는 게 느껴집니다. 측면 변화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측면에는 원래 아쉬운 것도 없었습니다. 원래 소나타 측면은 예뻤어요. 소나타를 옆에서 이렇게 운전하면서 보다 보면 예뻐요.
뒤를 보면 아 저거 좀 이런 느낌이었던 거지. 그래서 측면은 잘 살려놨고요. 그리고 휠 디자인이 많이 바뀌었네요. N9에는 무려 19인치 휠이 들어가고요. 일반 모델의 휠은 기존의 현대차가 쓰던 삼각 느낌을 잘 살려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팬더 부분을 보면 와 이거는 이게 소나타에 들어가는 팬더라고? C를 이렇게까지 잡아놨어. 대단한 엣지예요. 이건 진짜 무슨 슈퍼 스포츠카에 들어갈 것 같은 그런 가니쉬를 붙여놨는데 이렇게 해놓고선 2.0L 150마력 나오면 좀 민망할 것 같은데 디자인 너무 세다. 디자인 너무 세고 너무 멋지게 나왔습니다. 이 팬더 가니쉬가 이 차 측면 이미지를 완전히 꽉 사로잡고 있네요. 후면부로 넘어가 보죠. 후면부는 윤곽은 크게 바뀌지 않았어요. 바꾸고 싶었겠지만 바꿀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철판 부분은 그대로 놓고 플라스틱만 바꾸다 보니까 이미지를 바꾸는데 한계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앞부분하고 이미지가 조금 다르죠. 다른 느낌이 드는 건 좀 아쉽다라고 생각되는데 그럼에도 이 느낌은 정말 180도 바뀌었습니다. 기존 소나타 이렇게 생겼는데 신형은 이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뀔 수가 있나? 차가 훨씬 스포티해 보이고 훨씬 산뜻합니다. 기존의 소나타 뒷모습은 뭔가 이렇게 처진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번 소나타는 하단부에 보면 범퍼에다가 바디 컬러를 적용하지 않고 검정색으로 만들어서 이걸 블랙아웃 시켰죠. 그러다 보니까 뒷부분이 이렇게 힙업된 것처럼 바짝 들어올린 것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마치 쿠페나 스포츠카 디자인을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고성능 레이스카 보면 아래쪽에 디퓨저가 이렇게 크게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형상화한 것 같은 그런 장식이 보이고요. 그리고 머플러 대신에 거의 반사판을 길게 넣어놨는데 이것도 아주 재밌는 디자인인 것 같아요. 반사판을 숨기는 대신에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거. 요즘 현대가 이거 잘하고 있죠. 그리고 N9 같은 경우는 이 안쪽으로 듀얼 머플러를 빡빡 이렇게 세게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더 스포티하게 보이기도 하고요. 머플러가 있으니까 반사판을 조금 더 끌어올린 모습이 있네요. 보통 힙업을 시키면서 아래쪽이 텅 비어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 힙업을 시키면서도 아래쪽에 머플러 형태 이런 식으로 액센트를 줘서 차가 올라붙으면서도 가라앉아 보이게 이율배반적인 그런 디자인을 잘 해놓고 있네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네요. 후면부에 일자 램프를 적용하면서 H를 형상화하는 이런 디자인을 했는데요. 트렁크 때문에 중간에 좀 끊길 수 있는 부분 이건 뭐 어쩔 수 없지만 부분 변경 이전 모델은 이 부분이 광량이 부분적으로 좀 밝았다 어두웠다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좀 일정한 광량으로 이렇게 딱 보이네요. 기존에는 일자 램프를 좀 가늘고 길게 썼는데 이건 굉장히 좀 두터운 램프를 썼어요. 그랜저급의 램프라기보다는 아반떼급의 램프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램프 디자인을 갖고 있네요. H자라고 하는데 위쪽이 너무 짧아서 H 느낌은 그다지 들지 않습니다. 아반떼가 조금 더 H 느낌에 가까운 것 같고요. H 일자 램프 아래쪽으로 3개, 2개, 1개 이렇게 방향지시 등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요. 이 중에 가장자리 2개가 방향지시 등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가운데 1개는 후진등인 것 같습니다. 방향지시 등은 어쨌든 위쪽에 있는 거 더 좋아하시잖아요. 그렇게 올라와 있는 거 아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검정색 플라스틱으로 딱 박아주니까 훨씬 더 스포티해 보이고 강인한 느낌을 주고 있네요. 그리고 현대 로고 보이는데 현대 로고가 신형 로고로 좀 바뀌었어요. 좀 얇아지고 시선을 덜 뺏는 걸로. 후면부 디자인 확실히 개선됐고요. 훨씬 더 좋아 보이는데 아무래도 전면에다 비용을 많이 썼으니까 뒷면에는 비용을 좀 그다지 많이 쓰지 않으면서 효과를 극대화하겠다 이런 흔적이 보이네요. 어쨌든 전혀 다른 차로 잘 디자인했네요. 자, 실내로 넘어가 보죠. 실내는 기존에는 오밀조밀했어요. 뭔가 다양한 요소들이 있어서 너무 요소가 많다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분은 이렇게 튀어나오고 어떤 부분은 이렇게 그래서 언밸런스한 느낌이 전체적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디자인은 가로로 쭉 뻗고 좀 시원한 느낌이 들도록 이렇게 바뀐 게 특징이네요. 그리고 가장 먼저 실내에 딱 들어왔을 때 눈길을 사로잡는 거 전체적으로 최첨단 이미지가 들도록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렴한 차인데 저렴한 느낌이 들지 않도록 아주 진보적으로 디자인을 잘했네요. 가장 눈에 띄는 건 여기 계기판과 센터 디스플레이인데요. 어우 엄청 커요. 그리고 이게 희한한 게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 원래는 베젤이 있잖아요. 베젤이 없어요. 그리고 약간 휘어 있습니다.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를 현대차 최초로 도입했다고 하는데요. 그랜저에도 없는데 소나타에다 넣어줬다. 야 대박이죠. 아이오닉5 보세요. 베젤 때문에 욕 무지하게 먹었고 지금도 욕 먹고 있는 아이오닉. 아니 디스플레이 있고 가장자리에 베젤 테두리가 이만해요. 이게 뭐 베젤이 뭐라고 자랑도 아닌데 그렇게 이렇게 해놨어?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보면 그때에 비해서
베젤도 없어지고, 그리고 잘 보시면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옆으로 튀어나오고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디자인됐죠. 확실히 기존에 비해 훨씬 발전한 것 같습니다. 게다가 앰비언트 라이트도 기존엔 조수석 쪽에 이렇게 램프가 일자로 멋없게 디자인이 돼 있었는데, 이제는 계기판 아래쪽으로 켜서 계기판이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게 했네요. 이거 BMW에서 썼던 방식인데, BMW는 실제로 공중에 띄워놓고 그 밑에 불을 켰고요, 얘는 실제로는 떠 있는 게 아닌데 밑에 불을 켜서 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도록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왼편에는 살짝 네모난 부분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데, 여기는 아무것도 안 넣을 수는 없으니까 그랬는지 여기 지문인식 버튼이 들어갑니다. 지문인식을 해서 여러가지 할 수 있죠. 시동 거는 기능도 되고, 프로필을 사람마다 다르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주유소나 뭐 주차장이나 이런 데서 페이할 때 현대페이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버튼, 이런 버튼이기도 한데, 다른 회사들 보면 지문인식 버튼은 주로 가운데 쪽에 있어요. 근데 굳이 현대만 이걸 굳이 운전석 쪽에 자꾸 숨겨 놓거든요. 운전자만 지문을 누르게 할 이유가 있나? 예를 들면 대리운전할 때도 시동은 걸어야 되잖아. 그리고 주차장에서 나갈 때도 주차장에서 페이해야 되는데 대리운전 기사님이 하거나 와이프가 하거나 남편이 하거나 뭐 어쨌든 딴 사람이 운전할 때 있잖아요. 그런데 운전자가 조수석에 타서 지문인식을 해줘야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는데, 저는 시동 버튼하고 지문인식을 좀 붙여놓으면 좋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시동 걸 때마다 어떤 사람이 시동을 걸었는지를 지문인식으로 알 수 있게. 오늘은 남편이 시동 걸었구만, 남편 프로파일로 바꿔줘야지. 오늘은 와이프가 했구만, 와이프 프로파일로. 이런 식으로 해주면 좋지 않나. 그리고 조수석에 있는 사람이 대신 인식해주면 좋지 않나. 지금은 왼손으로 지문인식하고 오른손으로 시동 거는데 이게 맞나? 지문인식이라는 게 더 편하자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한 번 눌러서 되는 거를 두 번 눌러서 되도록 한다. 이거 조금 맞나? 두 단계로 하는 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자, 시동 버튼에 지문인식 넣어주세요. 디스플레이 안쪽에 있는 그래픽, 이거 그랜저하고 똑같은 그래픽이 들어가 있네요. 근데 테마는 어떤 식으로든 바뀌겠죠. 그랜저 디스플레이 그림 그리기 대회를 하신다는데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어쨌든 바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OTA를 통해서도 바꿀 수 있으니까 그건 또 어떤 식으로 될지 그것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기어 시프터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이 버튼식 기어 시프터를 사용했죠. 버튼식 기어 시프터, 팰리세이드와 소나타가 거의 첫 번째로 나온 버튼식 기어 시프터인데 이제 완전히 사라지게 됐네요. 기존에 있었던 버튼식 기어 시프터 위치가 별로였죠. 너무 평평한 위치에 있으니까 좀 오작동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도 많이 됐었고요. 실제로 오작동 사고도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버튼식 기어 시프터, 이 시프트 바이 와이어를 사용하는 이유도 사실은 여기 공간을 좀 만들기 위해서인데, 버튼식으로 하다 보니까 공간을 역시나 많이 차지해서 그래서 좀 불편함이 있었죠. 어쨌든 지금 이 버튼식 기어 시프터를 칼럼으로 옮기고 나니까 가운데에 수납 공간이 좀 넉넉하게 생겼네요. 그러다 보니까 무선 충전 패드가 굉장히 커지는데, 여기다가 무선 충전 두 개 딱딱 되게 테슬라처럼 넣어주면 진짜 좋았을 것 같은데 좀 아쉽긴 해요. 그랜저에 들어가는 것처럼 버튼을 눌러서 충전과 USB 연결을 바꿀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네요. 컵홀더 왼쪽으로 아주 재미있는 기능이 있어요. 팔걸이 부분이 있고 아래쪽에 손을 올려놓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팔을 올려놓은 상태로 버튼을 누를 수 있도록 한 거죠. 이거 굉장히 럭셔리카에나 있음직한 손 받침대인데, 받침대를 굳이 이렇게, 감사합니다, 넣어주셔서 감사해요. 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 흰색 시트에 여기에 손때 묻는 게 벌써부터 저는 걱정되는데 뭐 처리 잘 해놓으셨겠죠. 네, 그리고 밑에 버튼 보면요, 버튼이 4개가 있는데 하나는 드라이브 모드, 하나는 오토홀드, 하나는 어라운드 뷰, 이런 식으로 있네요. 근데 드라이브 모드 같은 건 여기 있는 게 정말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만약에 손을 받치는 데가 없으면 드라이브 모드 누를 때 이걸 보면서 눌러야 돼요. 근데 손을 받치고서 누르게 해놓으면 이걸 보지 않고도 누를 수 있어서 이런 것들 굉장히 운전하면서 사용하는데 도움이 되는 손 받침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요소 중에 공조기의 에어벤트가 기존의 소나타가 너무 얇았어요. 너무 얇아서 조금만 켜도 바람 소리가 너무 크게 난다, 그리고 시원하지 않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확실히 조금 더 넓어졌고요. 그리고 이 공조장치의 형태도 전처럼 이렇게 있는 둥 없는 둥 하는 이런 조그만한 게 아니라 이젠 확실하게 빡 넓게 해서, 그래서 에어컨 빵빵하다고 이런 식의 느낌으로 이렇게 샥 길게 뻗어놨네요. 요즘 현대차 디자인의 어떤 공통적인 방향성을 따라간 것 같아요. 훨씬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다 좋은 건 아니죠. 여기 우드 트림이, 이건 조금, 아니 많이 깨네요. 탈락하다가 이게 뭔가 싶어요. 바닥에 장판 같아요. 현대 디자인 팀에 혹시 엑스맨 같은 사람이 한 명이 숨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 패턴 자체가 이게 말이 되나? 우드 트림이니까 고급 버전
버전에만 있을 거 아니에요. 최상위 트림에만 우드 트림이 들어가면 다들 이거 하위 옵션으로 내려가서 이 우드 트림을 빼고 싶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우드 트림 빼려면 10만원 내, 이래도 아마 10만원 다 낼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사진으로 봐도 후질 수가 있어? 그리고 또 아쉬운 부분은 핸들이 코나하고 완전히 동일한 부품을 쓰고 있는데요. 이게 좀 깹니다. 너무 귀여워요. 이게 코나에서는 코나 자체가 좀 귀여운 차니까 귀여운 맛으로 봐주겠다 이런 게 있었는데, 소나타인 이게 좀 안 어울리죠. 기존 소나타인들은 이렇게 생겼는데 죄송합니다만 이게 기존 소나타인들을 그냥 껴주는 게 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공조장치 버튼도 좀 바뀌었네요. 다이얼 부분은 기존 소나타하고 거의 비슷한데 가운데 터치 디스플레이가 들어갔네요. 그래서 이게 얼핏 보면 그랜저처럼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양쪽에 다이얼이 있어서 오히려 그랜저보다 낫습니다. 그랜저 어떡하지? 이게 훨씬 나은데? 그리고 또 편해요. 이 온도 조절 같은 거 다이얼로 하고요. 오토 버튼은 이 운전석 쪽 누르면 오토가 작동되고 저 조수석 쪽 누르면 싱크가 작동돼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직관적이고 빠르게 조작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만드는 게 답인데 그랜저도 이렇게 해주지, 그런 생각이 살짝 들고요. 문짝을 보면요, 문짝은 기존하고 거의 똑같이 생겼습니다. 페이스리프트다 보니까 트위터 위치 이전하고 똑같은 위치에 있고요. 트위터하고 메모리 시트를 하나의 부품으로 묶어놨거든요. 이게 왜 묶여있나 그런 생각이 들긴 하죠. 요즘 현대차 디자인이 보통 이제 트위터 같은 게 A필러로 옮겨가잖아요. A필러로 옮겨가면 사운드도 더 좋아지고 그리고 더 고급감도 들기도 하는데, 아무래도 페이스리프트다 보니까 기존 위치 그대로 있는 것 같고요. 역시 보스 시스템이 들어가는데 음질은 얼마나 좋아졌는지 나중에 직접 들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소나타의 특징적인 옵션이 몇 가지 들어간다고 하죠. 일단 전동 트렁크 들어갑니다. 드디어 소나타의 전동 트렁크. 그리고 전좌석에 터치 윈도우 원터치로 쭉 내려가고 쭉 올라가고가 전좌석이 돼요. 2열 매트에 기존에는 고정고리가 없어서 매트가 이렇게 움직였잖아요. 그래서 2열 매트에 고정고리를 이제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고정고리도 고정고리인데 여러분들이 많이들 안 하시는 게 있어요. 바닥 매트를 들고 나면 그 안에 비닐이 쌓여 있습니다. 그 비닐을 떼야 돼요. 그 비닐을 떼면 매트가 안 움직여. 근데 그 비닐을 그냥 놔두면 매트가 쭉 미끄러져서 자빠집니다. 많이 미끄러워요. 그래서 2열 매트 아래쪽에 있는 비닐 꼭 제거하시길 바라겠어요. 그거 제거해야 새 차에 있는 그런 여러가지 물질들, 그런 것들도 좀 날아가고 그래야지 차를 더 오래 쓸 수 있고 그렇죠. 자, 그리고 시트백 보면요, 시트백에 이렇게 포켓이 있는데 이 포켓의 디자인을 바꿨다고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게 하나 있습니다. 계기판에 해당 차량 이미지 탑재. 이거 빵 터지네요. 야, 그랜저에 이거 해당 차량이 아닌 차 이미지를 뒀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욕 무지하게 먹었죠. 그때 당시에 현대차의 방향성은 이거였어요. 차마다 이걸 디자인을 다 다르게 하다 보니까 이 계기판 디자인을 차마다 갖고 있어야 돼. 다 업데이트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이거 다 통일시키고 이 업데이트도 좀 심플하게 버전 관리 좀 잘할 수 있게 하자. 그래서 계기판을 자주 업데이트 해주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긴 한데 소프트웨어 안에 여러 개의 차 이미지를 다 갖고 있고 이 차가 코드가 뭐면 거기에 그 차 이미지가 뜨게 그렇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모든 차가 다 똑같은 소프트웨어를 써도 차마다 뭔가 좀 다를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게 하는 거, 그거 필요한데 그거를 안 하려고 했으니까 어쨌든 이제는 차마다 다른 코드를 갖게 되고 업데이트도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버전 관리를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그 전에 그 디자인을 통일하자는 그 결정, 그거 잘못됐다는 평을 들었고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빠르게 개선한다고 하니까 현대 속도를 다시 한번 느끼게끔 하는 그런 해프닝이네요. 그럼 이 차 언제 나오고 가격은 얼마인가? 일단 서울 모빌리티 쇼 30일부터 전시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계약을 받으면 당연히 신차로 받으실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도자료를 보면 추후 신차 발표에서 완전히 새로워진 디자인 못지않게 개선된 상품성을 공개할 예정이니 기대를 부탁한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기대를 부탁한다? 아니, 보도자료에서 이런 멘트 쓴 적이 없는데 갑자기 왜 이러시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기대할 만큼 달라진다. 그래? 아니, 디자인 얘기가 아니라 상품성이 개선된다는 얘기인데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상품성 개선이라는 건 진짜 기능이 훨씬 더 좋아지거나 아니면 가격이 훨씬 더 낮아지거나, 그냥 가격 낮아져도 상품성 개선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일단 기능이 좋아지는 거 뭐가 더 좋아지나 추측해보면요, 신형 소나타 이 테스트카에서 우리가 발견한 것들이 있습니다. 사륜구동 모델이 많이 돌아다녔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출시될 건가, 이건 확실히 알긴 어려워요. 왜냐면 지금 K5도 사륜구동이 있었지만 이거 미국에만 사륜구동이 나왔거든요. 우리나라에 사륜구동 내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뭐 기본 모델 2.0L 모델은 모르겠는데, 근데 소나타 N9 같은 경우는 무려 290마력을 내거든요. 아반떼 M보다 강력한 거예요. 이걸 전륜에만 넣겠다, 이거는 조금 이상하죠. 왜냐면 가속을 했을 때 앞바퀴가 끼기익 하면서 결국에는 가속이 안 되니까. 후륜구동 자동차가 제로백이 더 잘 나오는 건 차가 가속할 때 앞이 들리면서 가속하니까, 전륜구동은 힘을 조금 주다 말고 ESP가 개입돼서 힘을 빼는 거예요. 그렇게밖에 안 되는 게 전륜구동의 한계인데, 그런데 만약에 사륜구동을 하게 되면 앞바퀴 뒷바퀴가 동시에 밀어주기 때문에 290마력을 다 쏟아붓는데 부족함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도 하고 안전에도 더 도움이 되기도 하고 서킷의 제왕이 될 수도 있겠죠. 사륜 소나타 나와주면 정말 좋을 것 같네요. 미국에만 나올 것 같다고? 그래도 우리나라 내주면 좋겠다. 그리고 더 나은 상품성, 어떤 게 될까? 일단 계기판을 보면요, 계기판에 기존처럼 선바이저가 없어요. 그러니까 위쪽으로 모자처럼 이렇게 계기판을 가리는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기존 소나타 보면요, 여기 바늘 타입 그리고 디스플레이 타입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디자인이 된 거죠. 근데 이번에는 계기판이 그냥 툭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깡통으로 했을 때 디자인을 따로 만드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디스플레이 계기판이 깡통 모델부터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캐스퍼처럼 된다? 자, 그리고 외관에서는 LED 일자 램프, 요걸 또 어떻게든 넣을 것 같아요. 그리고 헤드램프를 기존에는 이게 깡통 모델이거나 조금 낮은 트림으로 조금만 내려가도 이 MFR 타입 반사식 LED를 사용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아마 프로젝션을 기본으로 할 것 같습니다. 프로젝션을 하고, 그리고 할로겐도 할로겐 프로젝션을 하고, 그렇게 설계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것만 해도 상품성 많이 개선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럼 가격은 어떻게 될까? 가격은 기존 소나타가 2,592만원부터 시작했습니다. 자가용 버전은 N9까지 하면 3,633만원. N9이 괜찮네. 그런데 여기 디자인이나 이 실외나 개선된 걸 보면 더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존에 2,500을 어떻게든 맞췄던 거 한 200은 올리지 않을까? 근데 얼마 전에 코나 가격을 그렇게 올려서 지금 코나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함부로 올리기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장님이 미쳤어요 이러면서 갑자기 가격을 동결, 뭐 아니면 가격 인하 이렇게까지 가면 훌륭합니다. 신형 소나타 가격을 한 50만원만 오히려 낮춰서 여러분들의 고통을 같이 감내하고 있습니다. 현대가 예전 같지 않아요. 뭐 돈에 미친 기업인 줄 아세요? 아닙니다. 현대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고통을 감내하는 참 국민 기업입니다. 이렇게 딱 가서, 그래서 우리 소비자들이 막 박수치는 그런 그림 좋지 않을까, 그렇게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니, 현대차 영업이익이 어마어마하다는데 가격 좀만 깎아주시죠. 어차피 안 팔리면 나중에 할인해서 팔아야 돼요. 인간적으로 한 50만원만 깎읍시다. 소나타 상품성 정말 좋아졌습니다. 최근 들어서 현대차, 기아차 이 세단에서 거의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는데요. 어쨌든 중형 세단이 필요한 사람은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기 때문에 이 현대차, 기아차가 그냥 차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 도로에 가장 많이 깔리는 차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이렇게 디자인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상품성도 그렇게 개선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가격을 올려서는 안 되는 정말 중요한 자동차겠죠. 얼마나 좋은 가격대를 내놓을 수 있을지 기대되고요. 이 차에 대해서는 서울 모빌리티 쇼에서 더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모빌리티 쇼 진짜 대박 나겠다. 이게 뭐 한둘이 아니네. EV9도 봐야 되고, 소나타 페이스리프트도 봐야 되고, 토레스 전기차도 있고, 그리고 KR10, 테슬라도 나온다니까. 테슬라 모델 X 플레드 뭐 이런 거 나오겠고, 기대되네.